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가라앉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는 등 여러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 원도심에 들어선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미 공사를 마쳤지만 일부 세대는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남 지역에는 이런 주택이 1,300가구 넘게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여러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금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 지원을 확대하는 110 대책입니다. 소유 또는 보유했다는 자체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료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해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윳돈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더 사라는 건데 대출 규제 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붙을지 불투명하다는 평가입니다.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 아닌 기존 주택도 사겠다는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대출과 금리 등 비슷한 이유로 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좀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계속되었으나 110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하 예상으로 인해 최근 들어 매수 문의가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대책에도 가라앉은 분위기가 풀리지 않는다면 아예 양도세 취득세를 깎거나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더 파격적인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주암댐 등 전국의 다목적 댐 20곳의 저수량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5억 톤을 기록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홍수기에 내린 빗물을 댐에 최대한 저장한 결과 다목적 댐 총 저수율이 예년의 147% 수준으로 댐 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은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한때 주암댐의 저수율이 역대 가장 낮은 2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암댐의 저수율은 예년보다 1.5배 높은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폐교하는 학교가 5곳에 달하고 46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하는 학교는 강진 북초등학교와 순천 승주초 북학분교, 여수 소라초 신흥분교 등 5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마친 결과 입학 예정 학생이 없는 학교가 분교장 29곳을 포함해 모두 46곳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여수 지역이 12개 교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요즘 여수 앞바다에서는 제철을 맞은 굴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고수온의 여파로 생산량이 크게 줄고 가격도 떨어져 어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육지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굴 양식장입니다. 줄을 감아 올리자 어른 주먹만한 굴이 줄줄이 달려나옵니다. 간단한 손질과 세척 과정을 거친 굴은 금세 배에 한가득 쌓입니다. 한겨울 여수 앞바다에서는 제철을 맞은 굴 수확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남해안을 덮친 고수온에 폐사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양식장에서 수확한 굴입니다. 껍데기를 열어보니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힘든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50에서 60% 폐사 났다고 보면 됩니다. 고선으로 인해서 아마 이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 굴 생산량은 5천 톤, 올해는 15% 줄어든 4,300톤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굴 가격까지 하락해 어민들의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유행과 소비 위축으로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 지난해 1kg당 16,000원이던 알굴 가격이 올해는 15,000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전 국민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굴의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 있어 지금 많은 굴 소비가 필요한 매년 이맘때쯤 남해안 어민들의 든든한 소득원이 됐던 굴.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굴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 외에도 어가들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인력난인데요. 일할 사람 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어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에 있는 굴 작업장. 이른 오전부터 직원들이 쉴 새 없이 굴 껍데기를 벗기고 있습니다. 힘들어. 이거 꿀 깐다는 일이 이거 엄청나게 힘들어.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한다는 게.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외국인을 포함해 10명 남짓. 주문이 밀려드는 성수기에는 30명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절반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일을 잘하는 분들이 나이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러니 또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른 작업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필요한 인력은 30여 명이지만 실제 일하는 건 1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1월, 12월 달에 물건이 한참 많이 나갈 때 반 정도밖에 못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을 빼내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굴 생산 어가들의 인력난이 계속되자 여수시는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필리핀 노동자 100여 명이 입국해 굴 생산 어가에서 5달가량 근무하게 됩니다. 어민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부 지침상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굴을 따는 등 해상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나가서 꿀을 채취를 하려면 보통 저희들이 5, 6시에 새벽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해상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공이라든지 이런 육상에서밖에 일이 안 되니까. 무단 이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벗어난 계절 근로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22년에는 1,100명을 넘어섰고 강원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336명 가운데 300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굴 생산 어민들과 수협은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등을 계절 근로자 이탈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의 노인 인구 가운데 30%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 전체 노인 인구 5만 500여 명 가운데 1인 노인 가구가 31%인 15,97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돌봄 인력을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13% 늘어난 6,110여 명을 확보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생활 밀착형 돌봄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 인구가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1년 15만 531명이던 인구가 2022년에 15만 2,168명, 지난해에는 15만 2,666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이는 민선 8기의 복지 정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 덕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성황 도의지구와 목성, 와우, 덕례, 황금지구 등의 6천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계속되고 성황 도의 2지구와 인서, 덕례, 도월지구 등 권역별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한 섬 지역에서 100년 이상 김양식을 가업으로 삼고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들로 5대째 생산되고 있는 이 김이 브랜드화되고 있는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지도읍 선도 앞바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갯벌 위에 김발이 드러나면서 박지웅 씨의 김채취선에 잘 자란 찰진 김들이 쏟아집니다. 박지웅 씨가 아버지의 가업인 김양식에 뛰어든 것은 8년 전인 지난 2016년. 직장 생활보다는 아버지의 생업인 김양식이 돈벌이도 되고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매일 바다에서 김을 만지며 고된 작업을 이어가면서
부자의 정도 두터워졌습니다.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기분이 더 잘 긴 것 같은데. 네. 뭐 따뜻하다가 춥다 할게 깔도 오고. 박 씨 집안의 김양식은 1800년대 말쯤 시작돼 5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성욱 씨의 증조 할아버지가 동네 갯벌에 대나무 죽발을 꽂고 김을 양식하면서 가업이 출발했습니다. 역사를 이제 조금씩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엄청난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든든하고요. 노후 대책 잘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쪽의 작은 섬 선도에서 5대째 이어진 김양식 이야기는 브랜드로 만들어져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민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하고 아주 좋은 스토리가 있어서 그 스토리를 제품화, 브랜드화하자 함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수출이 7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5대째 김 양식을 이어온 박 씨 부자의 도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 이용주 예비후보가 주철현 의원에게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종의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는 일이 고소와 고발 사태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소와 시민들을 위해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할 것을 주철현 의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 경선이 끝난 이후에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원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늦어도 경선 후보자가 결정된 시점에는 명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양 그라운드 골프동호회 정진기 회장 외 회원 1동 100만 원, 순천시 도사동 37통 진아리채 아파트 주민 1동 97만 2,170원, 10통 신보 아파트 주민 1동 81만 7,560원, 호반 베르디움 2차 201동에서 205동 주민 1동 68만 4,840원, 연양주공 아파트 주민 1동 53만 6,740원, 고흥군 포두면 신촌마을 주민 1동 46만 8천원, 순천시 도사동 26통 신석 석창마을 주민 1동 42만 5천원, 호반베르디움 2차 206동에서 208동 주민 1동 41만 7,400원, 여수시 중앙동 7통 주민 1동 39만 원, 순천시 도사동 청미래 1차 주민 직원 입주자 대표회 1동 36만 6,600원, 여수시 쌍봉동 9 장성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도사동 청미래 3차 아파트 주민 1동 25만 7,500원, 15통 금성 내동마을 주민 1동 20만 원, 마중물 보장협의체 위원 1동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창무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여천동 신선마을 주민 1동 20만 원, 고흥군 포두면 신호마을 주민 1동 18만 원, 여수시 대교동 남산 남자경로당 15만 원, 화양면 벌가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청양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율촌면 구암 2구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오천 진아리채 임차인 대표자 회원 1동 14만 원, 도사동 14통 학동마을 주민 1동 13만 원, 우성아파트 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여수시 화양면 화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남 지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비는 오는 토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모레까지 전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7에서 9도 사이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순천과 광양이 13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m, 먼 바다에서는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 기준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15분, 간조 시각은 오전 7시 52분입니다. 여수 장군도 일대에 철새 배설물로 인한 백화 현상이 발생해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겨울철새인 민물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인해 장군도 내 나무와 석축이 오염됨에 따라 드론을 이용해 친환경 조류 기피제를 살포하고 섬 곳곳에 스마트 경보기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는 국제자연보호연맹 보호종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배설물 피해 등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 고흥군이 오늘 동일면을 시작으로 군민과의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유토론 방식으로 16개 읍면지역 순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에 이어 직접 찾아가는 군민과의 지역 발전 토론회를 열고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지난해와 달리 사전에 의견 수렴된 현안 사업 32건을 토론 주제로 삼아 즉석에서 군수과 군민들이 토론하는 형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올 한 해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한 1조 9천억 원, 35개 기업의 유치와 1,7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올해 첫 조합회의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2차 전지기업 유치를 통한 관련 산업 집적화와 함께 데이터, 에너지 관련 미래 성장 기업들의 발굴 유치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